자, 좋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김현준님의 5년 종잣돈 만드는 비법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껴가지고는 부자가 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아껴봐야 아끼는 건 0까지밖에 못 아끼거든요. 근데 버는 거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1억을 벌 수도 있고 10억을 벌 수도 있고 100억을 벌 수도 있고 끝도 한도 없어요. 그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돈 버는 생각 더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주식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5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경필 트레이너님 말씀대로 2천만 원씩 5년을 아끼면 1억을 벌 수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의 전체 평균만큼만 수익을 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돈이 1억이 불어나거든요. 그럼 나는 2천만 원을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긴 기간이 있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5년을 볼 때 우상향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으니 네. 주식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네.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투자 뭐 이런 네. 걸 좀 알려주시면. 뭐 인덱스 펀드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주식을 개별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재무제표를 볼 줄 알게 된 이후부터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개별 주식을 투자할 만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지금 내가 학업도 있고 생업도 있고 그 공부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게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ETF가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거래가 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ETF가 전체 시장을 한꺼번에 담는 꾸러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자잘하게 나누어서 펀드 매니저가 이미 구성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장기간 묻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없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개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적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자면 이제 ETF는 펀드의 장점과 주식 투자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투자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건 또 리스크가 따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테마형 ETF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아니면 태양광, 풍력, 우리가 들어봤던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신문에 막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막 뜨고 나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메타버스 투자해야 되나? 나도 2차 전지 투자해야 되나? 근데 나 뭐 고를지 모르겠어. 맞아. 그러니까 이 묶여있는 ETF라도 사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ETF를 만드는 회사는 금융회사잖아요. 금융회사는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익률이. 많이 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인기가 있는 테마만 골라다가 이른바 정점에서 테마형 ETF를 탁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테마형 ETF가 설정된 이후에 1년 수익률을 봤을 때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고점에서 증권사 창구에서 싹 팔고 맞아. 그때 개인 투자자가 그거를 등에 짊어지고 바닥에 고꾸라지는 거죠. 이건 놀라운 얘기다. 그래서 테마형 ETF는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ETF도 당연히 주식 투자랑 비슷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 아니라 전체 나라가 안 좋은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전체 시장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를 사더라도 선진국 위주의 시장 그리고 전체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훨씬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럼 미국인가요? 저는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딱 저는 키워드를 딱 두 가지를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선진국하고 전기차 하면 사실 미국밖에 없으니까. 네. 제일 단순하게 잘 모른다 싶으면 그냥 일단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지금 중국이 또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좀 맞는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전기차를 선택할 거냐, 국가를 선택할 거냐 이런 것은 국가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한 국가가 아니라 전체 세계 또는 아시아
북미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투자하는 ETF들도 많이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하나의 업종이라든지 국가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ETF의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월 수익에 그러면 몇 % 정도를 ETF에 투자해야 우리가 5년 안에 종잣돈을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금액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50대, 60대 됐을 때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지? 난 어디에 집을 살지? 그것을 역산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 놓으면 여기에 ETF에 얼마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하신 방법으로 좋습니다. 소비를 줄이거나 적절한 투자로 종잣돈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 이게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김경필 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불려야 됩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경기가 좀 침체되고 요즘 좀 안 어렵지 좋습니다. 않습니까? 터널에 들어왔는데 터널이 마치 이제 좀 있으면 저기 빛이 보이니까 끝날 것 같다. 강원도 가보면은 터널 나오자마자 좀 이따 바로 또 터널 시작될 때가 있잖아요. 터널 엄청 긴 데도 있어. 엄청 긴 터널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콕 집어서 말씀해 일단 주시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굳이 하시려면 최소한 1억 정도 모은 상태에서 그중에 일부를 뭐 분산 투자, 아까 말씀하신 뭐 ETF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자본을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고 남들 1억 모을 때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그걸 주식시장에 들고 들어간다?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종잣돈을 모으셨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금리형 저축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1억 원이라는 목표 금액의 중요성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노후 자금을 저희가 저축으로만 마련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축을 할 때 본인과 재미있는 게임을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나도 새롭게 적금을 하나 들고 그 적금을 들어서 1억을 모은 다음에 1억 모은 나한테 보상으로 해외여행을 가겠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북중미 월드컵이 2026년 6월 11일 날 개막을 하는데 네네. 제가 6월 11일 날 만기 1억을 타는 적금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 3년 만에 한 달에 264만 원씩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네. 적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적금 3년 후에 1억을 탄 나에게 보상으로 이제 북중미 월드컵을 보러 가겠다. 이강인 선수가 골 넣는 걸 직관하겠다. 이런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6달치 들어갔는데 벌써 지금 마음은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조금 나에게 주는 보상 같은 걸 설정해 놓고 맞아요. 그걸 챌린지하는 느낌으로 저축을 맞죠. 해라. 바로 그 챌린지입니다. 제가 하는 게. 리워드. 우리는 리워드를 뭐가 리워드 될까요? 시스템이 들어있는 적금이죠. 근데 우리는 리워드부터 생각을 해. 그죠? 저도 지금 계속 난 뭐 하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SNS에 투명한 통유리 기차인데 밖에 이렇게 눈으로 돼 있는 유럽 쪽인 것 같아요. 어허. 스위스 아니에요, 스위스. 스위스 맞아, 그 스위스인 것 같아요. 영상 그래, 저도 완전 본것 설국열차 느낌이네. 그걸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면 그거를 설정을 하고 그 이자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억 정도를 타면 한 500만 원 정도를 500만 원 정도 5% 설정을? 정도는 나한테 보상한다. 500만 원 정도 설정을 해서. 생각하고 만든 건데 오케이. 그건 좀 그건 안 정확하게 되죠. 하는데 몇 퍼센트인지를. 그러니까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모은 돈과 플러스 또 리워드의 보상을 그렇죠. 주기 때문에. 근데 요건 진짜 좋은 팁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리워드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지만 적금을 그래도 못 드는 이유가 사실 해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높지 않다면 더더욱 내가 이거 적금 넣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적금보다는 약간 뭐 요즘은 CMA, 뭐 파킹 통장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걸 선호하게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상품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MMT 뭐 이런 요즘 거. 뭐 네. 되게 굉장히 많아요. 복잡한 게 네. 많아요. 뭐 MMF, CMA 굉장히 많은데 뭐 RP형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파킹 통장에 네. 굉장히 다양한 금융 어떻게 보면 초단기 금융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조건이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이유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예금보다는 이자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목돈은 예금, 그다음에 적립형은 무조건 정기적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김현준 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윳돈 뭐 3억을 투자해서 5년 동안 종잣돈 뭐 4억을 모으는 게 이제 네. 뭐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좋아요.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확장 수축 국면을 반복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3년이면 경기가 순환을 합니다. 3년의 여유 시간을 가진다 그러면 내가 돈을 잃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게 한마디로 쭉 묵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 4년이나 5년 네. 이건 어떤가요? 그러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적금하고 예금은 내가 최초에 계약하는 그 금리만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돼요.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은 우리가 물가가 올랐다는 건 뭐죠?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만큼 주가의 배당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물건을 파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매출액과 이익이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애초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인플레이션도 방어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벌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됩니다. 뭐 제가 궁금하다기보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질문을 너무 저한테 제발 좀 해라 지금 이지혜너 앉아서 뭐 하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떤 걸 사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뭐 방송이니까 당연히 무슨 종목을 찝어서 드리는 거는 그건 안 어렵고요. 그건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수 소비재야. 음식료 같은 거 있죠? 또는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안전해 보이잖아요. 네네. 꾸준히 판매되니까. 네네. 이거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도 별로 위기를 안 겪어요. 그런 거를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해 보이는 거는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된다. 때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안 된다. 그럼 요거는 반대로 다 팔라? 가야죠. 경기가 화랑기가 되고 확장기가 되면 그들은 여전히 꾸준히 팔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매우 위험한 거 같은 거. 나중에 돈 벌면 이거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돈 벌면 사고 싶은 거? 돈 벌면 사고 싶은 거. 그때 선생님, 물건이 많이 팔릴 선생님은 거예요. 돈 벌면 뭘 사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거의 저기 입을 아래 벌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말씀을 너무 지금 잘해주셔서 사실 김현준 선생님한테 지금 푹 빠져갖고 듣고 있는데 옆에 김경필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또 이렇게 홍군형 내는 한마디 하실까 봐 너무 어떤 얘기를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0년간 코스피 시장에서 우량주로 평가받는 10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종가 기준으로 이 10개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S전자, 뭐 예를 들면 그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자, 이런 기업들의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23년도 종가를 제가 봤는데 10개 중에 인플레이션을 걷어내니까 플러스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1년 투자가 아니고요. 10년 투자예요. 10년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권유하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르든지 아니면 조금 있다 오른다. 이거거든요. 사실 일반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주식을 오늘 소개를 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몇 년 들어온 그 S버거, 이 성능 버거 있죠? 네네. 성능버거. 네, 성능 버거. S버거가 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먹는 거, 햄버거, 외식 산업으로 상장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버거 업체가 상장돼 있었는데 상장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성장성이 왜 떨어지느냐?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죠? 위에는 지금 휴전선으로 막혀 있죠? 거의 섬나라죠.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S버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미국 서부에서 한번 발명을 했어요. 레시피를 그대로 가지고 동부까지 가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그러면 뉴욕 사람들도 와 S버거 맛있는데 하다 보면 또 몇 년 지나면 이제 텍사스 사람들도 아 맛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유럽, 영국 갔다가 싱가포르, 홍콩, 서울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이해할 수 있고 너도 이해할 수 있는 맛있게 만든 햄버거는 계속 많이 팔릴 거야라고 하는 간단한 명제만으로도 10년 동안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성장의 곡선보다
이 외국의 회사의 곡선은 훨씬 더 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이라고 볼 게 아니라 미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상대적으로 미국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죠. 네. 그 세금적으로도 뭐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장 곡선이 매우 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허. 안 팔고 기다리면 마지막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세금이 두려워서 해외 주식을 안 하는 거는 뭐 옛날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가 일반 투자자라고 했을 때 개별 기업을 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 과 같이 브랜드 가치가 높고 성장 곡선이 긴 회사들을 빼놓고 투자하는 것은 좀 아쉬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후자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쭉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축과 투자 뭐 두 분야에 대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만 활용하면 노후에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뭔가 오늘의 결론은 결국 그 두 분야 다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은퇴를 앞두고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마디씩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직에 있는 일 외에 그 현직이 끝나고 나서 정말 평생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제2의 잡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개인의 성향 그리고 각자의 재무 설계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셔서 하신다면 욕심 안 부리고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이미 당신은 부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특급 노후를 전수해 주신 두 분, 머니 트레이더 김경필님 그리고 펀드 매니저 김현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